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은 정치 김앤장으로 문을 열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예. 날씨가 그래도 조금 어제보다 2도 떨어졌어요. 2도가 떨어졌는데 30도가 넘거나 33도 이 정도 되죠. 네, 그렇게 되는데 사람이 조금 적응의 동물인 게 맞아요. 2도 떨어졌다고 그렇죠. 좀 시원하죠. 네, 뭐 36도씩 되는 날씨 겪다가 조금 떨어졌다고 조금 시원한 느낌도 들고 맞아요. 네. 이러면서 가을은 오고 있습니다. 아이 근데 뭐 하여간 너무 지난 여름 너무 더워가지고 그랬는데 진짜 뜨거운 거는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덕분에 아주 국민들이 지난 겨울부터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김건희 씨 이 사람의 집사로 알려진, 근데 본인은 집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김예성 씨, 그리고 정치권에 또 이런 법사, 도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할 줄은, 저는 정치학을 지금 42년째인가 전공을 하고 있는데 처음 봐요. 근데 우리 건진법사라는 사람 동시에 소환이 돼가지고 대질신문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자, 김건희 특검 수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먼저 하세요. 네, 오늘 이제 뭐 집사하고 법사 이제 이런 분을 이제 김건희 여사 함께 박사는 없나? 박사는 네? 없고 예. 박사는 없고 집사, 법사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이렇게 세 명을 이제 한꺼번에 부른 것은 아마도 여차하면 즉 기회가 되면은 대질 신문을 한번 하려고 좀 상황을 봤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제 그걸 좀 노렸던 것 같은데, 근데 오늘도 이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사실상 이제 진술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조를 이제 할 수 없는 거, 대지를 할 수 없는 거죠. 이쪽의 진술과 저쪽의 진술 들어보고 그게 다르면 모순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뭐 이제 따질 수 있고 좀 파고들 수 있는 건데, 한쪽이 아예 진술을 거부하니까 그래서 오늘 진술 거부가 지금 때문에 대지 신문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집사와 법사를 불러서 김건희 여사까지 이제 한 자리에 모았다는 것은 상당히 김 여사한테 불리한 상황이다.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씨가 대실을 할 거야? 그럼 나 안 해요. 나 안 한다라고 얘기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못 하거든요, 이게. 법률상으로 본인이 안 하겠다 그러면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만에 하나 뭐 어쨌든 처음부터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수사 일정이나 이런 걸 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상황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만큼,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이제 갖춰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질이 가능한 형태로 이제 소환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안 되더라도 그러한 형태로 소환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분들의 특징이 지금 김예성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를 지금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집사가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뭐 집사인 게 혐의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김건희 여사, 집사 이게 큰일이죠. 그렇죠. 이 황당해지는 건데, 근데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이 이름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민원을 들어주겠다, 이런 어떤 고리를 가지고 대기업들에게 민원 해결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투자 유치를 받아서 그걸 빼돌린 어떤 혐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혐의에 대해서 이제 일체 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건진법사라는 사람, 이 전성배 씨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이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통일교라고 하는 이 종교 집단과의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계속하면서 금품을 전달하기도 하고 하면서 뭐 인사와 관련된 거, 그리고 심지어는 이 국민의힘의 뭐 전당대회에 대한 어떤 사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개입을 하고 이러는데 고리가 된 거 아니냐.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본인은 전달한 적도 없고 심지어는 금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지를 통해서 사실 이제 맞춰봐야 될 필요성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특검이 따로 이 확보한 증거, 그다음에 진술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의 지금 아니라고 하는, 나는 혐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진술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여서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혐의들이 지금 김건희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전부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고,
오늘도 이제 국민의힘 당사를 이제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런 이제 식으로 특검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그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김건희 특검이 지금 상당히 속도를 빨리 내고 있고 진도를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갈 길이 아직도 먼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지금 연합에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20일 오전 10시에 추가 소환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 이 사람은 그래도 꼬박꼬박 나가요. 나가기는. 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가서. 예? 그 마찬가지죠. 전에도 이제 그 선례를 확실하게 만든 사람 있지 않습니까? 조국 예. 전 대표라든가 정경심 여사들도 다 나갔죠. 나가서 다 진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이제 나왔던 얘기가 증거를 이제 내놔도 증거를 인정 안 한다라고 이제 그런 비판이 많았었는데요. 그게 근데 수사에서는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증거를 보여줘도 난 그 증거를 인정 안 해라고 하면요. 그럼 그걸로 넘어가서 재판에 가서 따지면 됩니다. 그럼 판사가 그거 가지고 판단을 내려요. 판사가 이 증거를 인정하느냐 안 하냐.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전부 다들 조국 전 대표가 부인했던 증거들이 다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증거에 따라서 유죄가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 자체가 죄는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김 여사 같은 경우는 좀 물론 이제 본인이 증거가 나와도 인정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는 거죠. 언론이 보는 시각도 있는 거고 민주당이 보는 시각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지지하는 세력도 볼 수 있는 거고 한데 그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마치 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판한 것은 조금 빠른 것 같다. 재판에 가서 그런 상황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나가기는 잘 나가는데 그 이유가 윤 전 대통령은 아예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윤 전 대통령은 많이 유죄로 했을 때 사형하면 무기이기 때문에 애드가 돼도 뭐 여기에서 혐의가 해도 더 이상 뭐 이게 더 불이익을 받을 게 없잖아요. 예? 근데 김건희 씨는 이제 조금 다르긴 다르죠. 이 형량을 좀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협조라기보다 좀 그 나가긴 나가는 것 같은데 그 한덕수 전 총리가 내일 소환이 되나 봐요. 영장 그렇습니다. 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영장을 신청하는 바의 여부는 뭐 내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로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로 진행됐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일단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한덕수 전 총리의 이제 국무회의 관련돼서 이제 그동안의 어떤 주장이나 진술이 지금 다르다라는 것을 일부 확인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확인했던 거와는 다르다. 그 당시 주장했던 거와 우리가 확인한 건 다르다. 특검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원래는 국무회의나 이 당시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관련돼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그리고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통해서 이 비상계엄을 말리려는 취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지금 특검이 여러모로 수사를 했다, 조사를 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내용을 보면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여러모로 사실상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거 아니냐. 그래 요렇게 이제 특검은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구속영장 청구나 이렇게 되려면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혐의가 이제 충분히 소명이 돼야 되는데 그 소명될 정도로 이제 증거를 갖췄느냐 여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로 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내일 이제 부른 다음에 바로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인지 뭐 이런 등등의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지금 이 국무회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은 이미 확인을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이제 구속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들이 상당히 이제 여러 갈래에서 좀 중하게 취급될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내일 조사가 끝나면 또 여러모로 이제 보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말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내란 특검에서 어떤 방향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잡아나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히 부담이 실릴 가능성이 저는 커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내란 특검팀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을 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고민하고 선택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란 특검팀에서는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를 쳐야지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다 전부 다 불러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그 연결관계 설명해 주신다면. 한덕수 전 총리가 그때 이제 네. 맨 처음에 헌재 소장들, 헌법재판관들 그거 이제 국회에서 넘겼을 때 한덕수 총리가 처음에 그 시간을 끌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민주당에서는 탄핵 반대하는 그런 총리에 대해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손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대선 후보로 좀 거론이 됐었었죠. 그리고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뒤를 이어서 공성의 상태에서 정부를 이끌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한덕수 전 총리를 도와주려고, 즉 이제 단일화가 되면은 한덕수 전 총리를 돕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가 지난 이제 결국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한덕수 정부가 탄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덕수 정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바로 탄핵에 동참하지 않았던, 탄핵안 소추안에 동참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의원들의 상당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에 또 몰려가게 됐었죠. 45명들. 그래서 이분들한테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다음에 전환기, 김문수, 그리고 한덕수 못지않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를 먼저 영장을 쳐야지 그 밑에 부속되어 있는 추경 의원부터 해가지고 원내대표 그 당시의 지도부라든가 그리고 45명의 관저에 나갔던 의원들까지 줄줄이 엮기가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무게감이 있는 한덕수 전 총리부터 영장을 쳐서 영장 기각되든 인용되든 그 관계 없을 거예요. 영장 먼저 치고 나야지 그 다음부터 추경호 원내대표를 치려고 할 거다. 저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약 영장을 치고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칼날이 곧바로 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 대변인님 말씀 맞다나? 근데 국민의힘으로는 이미 칼날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가 바로 예를 들면 법리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기보다는 지금 예를 들면은 다양한 곳으로 지금 칼날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하고 통화를 왜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연결돼 있는 부분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도 추경호 이제 당시 원내대표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이제 부분이 있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게 이 비상계엄 선포나 이런 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통화를 한 거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어쨌든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로 행동을 하고 이 대처를 하고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한 거는 대통령인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하고 어떤 통화를 했느냐 요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놓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예를 들면은 이 의원들의 모임 장소, 의원들을 소집하는 장소를 이리저리 바꾼 것이 과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것이냐 이런 거를 중심에 놓고 요거를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수사의 포인트로 옮겨가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통화 내용이 예를 들면 비하폰이나 이런 걸로 이제 진행이 됐을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요것과 관련된 당시의 간접적인 진술이나 증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건데 그게 얼마나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란 특검과 별개로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통일교가 과거에 그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건진법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전당대회에 개입한 거 아니냐 요 의혹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압수수색을 이제 진행하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반발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다각적인 부분으로 국민의힘 쪽으로는 계속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아마 이게 다가 아닐 거겠죠. 다가 아니겠죠.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임종득 의원이 국가안보실에 있었기 때문에 임종득 의원도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압수수색을 한 거죠. 이외에도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이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이 범위에 들어가는 지금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은 계속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상황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뭐 대비를 하고 있어요?
압수수색요? 아니요, 압수수색. 그건 나중에 아니 대비를 해야 될 게 하도 많으니까. 근데 제가 여쭤본 거는 뭐냐면 네. 그 소위 말해서 지금 뭐 이 소환의 대비라든지 당 차원에서 그런 거는 없습니까? 있죠. 그 의원들끼리 그 소환 이제 특검이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이 이거를 하면은 꼭 김건희 특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경쟁하다 보니까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언제 우리한테 불시에 의원들에 대한 이제 소환 영장이 날라올지 모른다. 그리고 실제로 의원들에 대해서 몇 명한테는 문자로 출석해라라고 한 게 통보가 된 게 몇 명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고요. 그다음에 한 번은 문자로 갔었고 또 어떤 분들은요 의원회관 사무실로 팩스로 또 갔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특검에서는 의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 입장은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22일 날 전당대회하고 이게 만약에 한 번에 결론이 안 나면요 23일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이 사안에서 이 상황에서 당 지도부를 꼽는 이 행사를 접어두고 특검 그러니까 즉 정치적인 결론을 정해둔 그런 정치적 수사에 우리가 협조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입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당대회 끝나고 당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면은 새로운 지도부 체제 하에서 특검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방향이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하여간 지금 압수수색 먼저 말씀하셨는데 네. 그 압수수색 뭐 지금 뭐 반발해서 항의 방문도 하고 특검을 뭐 이러는데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반발. 뭐 김문수 전 장관은 이제 거기에 항의해서 지금 농성을 벌이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사의 당원 명부를 이제 갖고 그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 아니고 그럼 당연히 이제 당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당원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막고 뭐 이런 일들이야 뭐 늘 있는 일이긴 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은 직시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게 사실 일반적인 그런 혐의에 대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특정한 종교가 개입을 해서 이게 여러모로 과연 영향을 미쳤느냐.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윤모라고 하는 통일교회 세계본부장을 맡았던 인사가 보낸 문자도 이제 지금 나온 상황인데 그 문자에 보면은 상당히 상세한 보고를 김건희 여사한테 하려고 하는 그런 정황이 이제 나온 거거든요. 건진법사를 통해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지침을 지역 대표들에게 보냈다. 심지어는 그 지역 통일교회 지역 지부에서 답을 한 것까지 요약해 가지고 이제 그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뭐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답도 하고 어느 지역에는 그 당시에 주류가 이제 지지했던 후보가 김기현 후보니까 김기현 후보는 평소에 우리 지역 이 지부하고는 별로 관계가 좋지 않지만 이번에 열심히 해보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권성동 의원이 후보로 나설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한 것처럼 돼 있어서 그러면 그거는 무산됐기 때문에 얘기만 하고 말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가능했는데 그 문자를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지 이제 뭐 보수냐 진보냐 뭐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넘어서서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한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사안인 건데 그럴 경우에는 이 특검의 요구를 뭐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그러니까 전체 당원 명부를 뭐 다 내줄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특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 이제 응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협의할 필요는 있다. 근데 실제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20명 명단 내놓고 이제 요것을 확인해봐라 이랬다는 게 이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20명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너무 적은 숫자인 것 같고 적어도 어느 정도 특검의 수사에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전향적으로 이것에 응할 수 있어야. 특검이 20명의 명단을 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20명의 명단을 당원 명부하고 대조해서 없다라고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당에서 예. 이제 먼저 특검에 얘기를 해요. 그럼 너네가 가장 이 사람들은 왜 그 통일교 보면 그 지도부급 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당에 가입했을 것 같다라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 가장 의심되는 사람 20명을 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준 거예요. 특검이 준 거죠. 특검이 준 그러니까 거죠. 특검이 준 명부를 가지고 당에서 확인해 국민의힘에서 보니까 당의 명부로 했더니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었던 이거죠. 거죠. 예. 그거 가지고 확인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런 왜냐하면은 지금 특검의 입장에서 통일교의 예를 들면은 핵심 간부들의
지금 핵심 간부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일교의 명단만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원 명부만 갖고 있는 건데 그것 중에 20명을 임의로 뽑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특검하고 좀 더 이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태도를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고. 근데 한 가지만 당원 명부는 사실은 그걸 공개하거나 넘겨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공개는 할 수 없겠죠. 공개는 할 수 없겠지만 넘겨줄 수는 있다. 전체 명부를 다 넘겨주거나 이런 것은 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모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영장이 예를 들면 영장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법리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법리를 넘어서 지금 정치적인 요 대립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정치적인 맥락에서 협조를 충분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국민들이 저 정도까지 했는데 어쨌든 수사가 진척이 안 됐다고 하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대응을 신뢰해 봐야겠다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다 나와가지고 특검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이후에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일단 몇 가지 좀 문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뭐냐면 이게 실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거 뛰어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선거를 뛰어봤었는데요. 선거를 이제 뛰게 되면은 이제 어느 사람이 옵니다. 자기가 어느 모임의 대표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임의 조직원이 저희 뿌로커 그렇죠. 이제 내가 뭐 500명의 회원의 대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와요. 그래서 내가 후보들 다 표를 몰아줄 테니까는 내가 활동비,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후보를 이제 좋게 홍보할 수 있는 또는 표를 줄 수 있는 활동비조로 조금만 달라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게 그 사람이 설사 돈을 줬다 하더라도 그걸 본인이 어떤 이 후보에 대한 선거 운동으로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것만 받고 입맛 포켓하고 활동 안 하면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회원들 다 찍었다.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통일교에서 그렇게 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연기만 풍기고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통일교에서도 각자의 정치적 성향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절에서도 그렇고 모든 가톨릭도 그렇고 모든 종교 단체마다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향증이 있을 건데 그거를 어느 교단에서 교주가 지시한 데 가지고 일괄적으로 따릅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 민감하고 보장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굉장히 좀 많다. 그런 거 말씀드리고 또 하나 형평성 차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민노총 같은 경우가요. 예를 들면 민노총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민노총에서 저번에 이번에 우리 우리 민노총에서 정책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민주당을 당선시키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우리 민노총이 바라는 이런저런 정책들을 들어준다고 해. 그러니까 전부 다 당원 가입해가지고 어느 특정 후보를 밀자, 정당 개입하자라고 했다 그러면 그 민노총에서 그 명단 줄 수 있습니까? 민주노총 주겠어요? 절대 안 줍니다. 그 사람들은 엄청 물리력 행사에서 무조건 사수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장 중요한 자산인 거예요. 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당이든 간에 정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요. 그 당사 건물이 아니에요. 당사 여의도 있으니까 몇백억 하거든요. 그게 제일 큰 부동산이긴 하지만 가장 큰 자산은 당원 명부예요. 당원 명부, 그다음 개인정보, 계좌번호, 그리고 얼마 당비 내고 있는 거 이런 데이터가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건 어떤 경우로도 침탈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아마 법원에서도 이거를 가져가라, 이걸 너 특검이 들어봐다라고 해서 영장을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집행한 과정 속에서 자기는 편의상 자기들 이거를 가져가서 대조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거겠죠. 그 영장 내용 제가 정확히 안 봐서 모르겠지만 판사가 그렇게 다 가져도 된다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됐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당원 명부 상당히 넘어가지 않습니까? 특검에 그러면요 당원들이 다 탈퇴를 할 거예요.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당원에 대한 정치 활동의 자유가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데 두려워서 보복당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당원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친척들, 내 아들, 자식, 배우자가 공무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그 친인척이 공무원인데 내가 이렇게 뭐 지금 정권과 다른 야당에 있는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불이익 받는데 두려움 때문에 당원 탈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원 탈퇴한다든가 또는 당원 가입 꺼낸다든가 이런 것을 또 노리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특검에서 하는 이런 당원 멤버 전체를 가져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만 보완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만 하셔야 돼요.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압수수색이 가능한 형태로 영장이 나왔으니까 집행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정당 조직이나 이런 데서 당원 명단이 중요하죠. 그래서 협의를 충분히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 납득이 가는 만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민주노 쪽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한국노총하고 이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하고 과거에 같으면은 정책 협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 지지하자 이런 약속도 하고 실제로 국회의원도 배출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으면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 게 뭐 문제가 생겼으면 국민들이 뭐 그게 뭐 이상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사안은 통일교라는 종교단체가 특정한 종교단체가 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금품을 예를 들면 제공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신들의 민원 이거는 뭐 정책적인 지향에 따른 게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이런 이득이 나는 사업을 관철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 의혹에 따라서 뭔가 전당대회에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도 국민들에게 주는 어떤 신뢰도의 어떤 훼손의 정도라는 게 커서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당원 명부지만 이례적 대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거를 전체를 다 뭐 특검에 넘겨주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성의 있는 대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속보 말씀드리고 1분을 여기서 줄일게요. 자,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지금 집무실에 당사로 이전해서 철야로 비상대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을 대비하려고 집무실에 당사로 이전해서 철야로 비상대기를 하겠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의원들도 조 구성을 해서 당사를 지킬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분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